주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사례 발표까지 하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담된다 그랬더니 필요해서 지명한 것이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례 발표자로 선정된 거는 싱글 목장을 어떻게 부흥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그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대학과 청년부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마음속에 아직도 청년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 전환 이후에도 계속 이 기도를 해왔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기독 대학들의 채플의 어려움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플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채플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 거부감 때문에 채플을 싫어한다든지 하여간에 이 기독 대학들이 채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지만 제가 여기 관계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어떤 목사님이 전주 시내에 있는 또 목사님이 이 전주대 채플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지역 교회가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제가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최초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채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주대에는 매 시간마다 채플이 있는데 한 번에 한 시간에 약 700명 정도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각 조에 7명씩 100조로 나눠서 이 조장을 맡는 거예요. 근데 조장이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조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해서 제가 흔쾌히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 채플에 같이 들어가서 채플에 참여하고 채플이 끝나면 조별로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에 2학기 때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지원을 해서 이 조장을 맡았기 때문에 50명이 한 명당 7명씩 맡으면 350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조에 한 명씩은 건지겠지. 그러면 한 학기에 50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이건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결과는 5명 정도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에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을 신청하고 그 점심시간에 학교에 달려와서 학교에서 채플에 참여하고 채플이 끝나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는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가져가서 먹이고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열매는 적었습니다. 2016년도 1학기가 되니까 50명에 저항했던 성도들이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은 꾸준히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학기 점심을 사주고 점심을 또 싸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섬겼지만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매 학기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대학생들이 목장에 정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 사역을 2015년 2학기부터 2019년까지 계속했으니까 4년 정도 한 겁니다. 4년 9학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이 수고에 비해서 열매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과거에는 채플 시간에 가면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조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기도 혼자 다른 짓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채플의 변화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조모임이 싫다 이러면서 좀 쌀쌀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학생들도 이 지역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전도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번 학기면 한 학기만 버티자. 왜냐하면 이게 채플이 이제 그 점수에 들어가니까요. 교양 필수에 들어가니까 이번 한 학기만 어떻게든 버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한 단계 마음의 벽을 치고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도와 그들의 의도가 충돌하면서 쉽게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섬겼지만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목장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 대학생들은 또래 학생들이 함께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른들이,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어른에 속하는 이 가정을 가진 어른들이 섬기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이거에 문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은 이 또래 학생들이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업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참여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장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대화도 좋고 소통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왜 목장에 오지 않을까? 이 학생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비신자고 신앙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장에 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알았습니다. 중간에 뭔가 한 단계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캠퍼스 모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캠퍼스 안에서 한 번 더 모여서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캠퍼스에 모여서 캠퍼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고 또 목자 목녀들이 싱글 목장을 하고 싶은 목자 목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캠퍼스 모임에 가서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굉장히 이렇게 했습니다. 캠퍼스 모임에 갔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와, 이거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모임이 잘 됐고 학생들이 전주대 안에서 하니까 물론 전주대 학교에 요청해서 룸을 좀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룸을 빌려주고 거기서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플은 화요일 날 한번 모이고 또 목요일에는 또 캠퍼스 모임으로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2번 모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캠퍼스 모임까지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자주 오고 야야 가자 해서 이렇게 오는데 목장에는 또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장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이게 이제 좀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장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MT였습니다. 학기 초에 MT를 가기로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MT를 가서 목자 목녀들이 자기 목원들 젊은 그 대학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뭐 1박 2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놀고 즐기고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목장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다는 MT에 참여하면 그 주간에 체프를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1박 2일에 그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목장에 대한, 또 목자 목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방학이 되면 다 흩어져 버리고 목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는 순간에 다 학생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채플도 끝나고 관계도 끝나고 모든 것이 올 스톱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기 내에 승부를 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급할수록 또 학생들 나름대로 장벽을 치고 접근을 하고 이런 그 밀당이 계속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느낀 거는 우리가 학기 중에 어떤 그 과목 이름으로 교환 필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목적도 있고 학생들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일종의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마음이 열리는가? 학기가 끝난 후에 이제 학점도 없고 이제 서로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목자 목녀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하고 또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 제목이 물어주고 또 기도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이 학생들이 비로소 이제야말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마음을 열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진정성이 이게 파워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성도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돌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떡을 냈거든요. 떡이나 과일을 내가지고 주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누가 무슨 내용으로 떡을 냈습니다. 과일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그거를 떡이나 과일을 내는 대신에 캠퍼스 헌금으로 드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떡이나 과일을 먹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올스톱하고 캠퍼스 헌금으로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는 캠퍼스 헌금으로 그걸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겠다 그러면 캠퍼스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과일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여튼 캠퍼스 헌금으로 드리자 해서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교회 재정의 일부를 캠퍼스 지원금으로 따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교회 조장들이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하는 경우에 대학생들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 조원들을 식사를 섬겨주고 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재정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만 갖고도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이거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팀을 모집합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문 사역팀을 전문 기도팀을 모집했습니다. 매 학기에
각 조별로 연결된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학기 내내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팀이 8명이 지원을 하셔서 이분들은 매 학기에 각 조별로 7명씩 연결되면 그 주장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가지고 한 학기 내내 그걸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물론 열매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작게나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에 초청해서 목장에 매 학기 평균 30명 정도 목장에 다녀갔습니다. 이거를 9학기로 곱하기 해보니까 한 270명이 다녀간 거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서 정착하고 남은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비신자들이 또 대학생들이 왔다가 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주대 채플은 성품 채플로 전환을 해서 수료할 때 총장 명의의 성품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고요. 취업 전문 회사들한테 알아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성적이 좋은 여기 참여를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도 지급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 성품 채플이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전주대 사역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전주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좀 이걸 해보면 확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대, 전주대 옆에 있는 비전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여기는 이제 인성채플 1시간 1학점 교양 필수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비전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교회 목녀가 있습니다. 이 목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자와 청년들 4명이 여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명에서 7명 정도 소그룹을 담당하고 계속 한 학기 동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요청에서 인성채플의 필수 과정인 교회 탐방, 주일날 교회 탐방이 있는데 이거를 목장 탐방으로 바꿔도 대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목장 탐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한 학기당 한 20에서 3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목장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밝힌 것처럼 열매는 진짜 빈약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역했지만 한 명 얻었습니다. 이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군 입대를 한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비전대도 사역을 하고 비전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한 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주권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학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대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대학교에 우리 교회 목자이자 직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측에 채플을 담당하는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게 요즘 학교 기독대학의 채플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럼 다른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채플에 그냥 참석하실 분은 채플에 그냥 참석하시고 채플이 아니라 채플에 참석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소그룹에 참석한 것으로 채플을 참석한 걸로 대치해주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대도 역시 성품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독대학의 채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품 중심으로 바꿔야 이게 사회적으로도 또 인증서도 발급받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호응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장 명의의 성품 훈련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물론 기준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성품 미션을 다하고 성실히 수행한 사람, 결석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워크북을 내는데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품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성품 채플의 주제는 10가지였는데요. 감사, 신실, 순종, 기쁨, 절제, 화평, 경청, 정직, 배려, 사랑 이렇게 해서 10가지 주제를 배우고 또 이대로 미션을 하고 그렇게 완성하면 마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2018년 저희들이 이 예수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우리 교회 빼고 다른 3개 교회가 합쳐서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 교회가 더 추가해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요, 2018년 1, 2학기를 통틀어서 25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9년에는 1, 2학기 통틀어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숫자는 확 줄었죠. 그렇지만 특징은 1학기 때 이 소그룹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 소그룹이 너무 좋으니까 2학기 때도 자기들은 채플에 안 들어가고 이 소그룹에 들어가겠다 해서 계속 똑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지원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열매는 어땠는가? 열매는 없습니다. 거기 제가 밑에 쓴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투자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2명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목자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그때 성품 소그룹 채플을 할 때 너무 좋았었다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열매는 아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주대와 비전대와 예수대까지 확장을 했는데 전주에는 그 미션 스쿨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미션 스쿨들이 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드리게 된 것이 4대 부고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원금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헌신해서 그 4대 부고의 한 학급을 맡아가지고 채플 시간에 우리가 가서 인도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학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둔 열매가 2명입니다. 그때 그 학생들 중에 2명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전주대, 비전대, 예수대, 4대 부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캠퍼스 예약을 막 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오는 중에 오면서 지금 이게 잠잠게 되어져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특징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유익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온 교회 또 온 목장의 에너지가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헌신하는 사람을 계속 요청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헌금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수고한다고 이 조장들을 음무량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목장에 정착한 사람은 상당한 소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예수 영접과 세례는 2명에서 3명 정도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처음에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와 동시에 캠퍼스 사역의 노하우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요 캠퍼스 모임 활성화되면서 캠퍼스 모임이 확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요. MT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 MT도 학기 초에 중간고사 하기 전에 가는 MT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1박 2일을 반드시 해야 이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서 1학년 2학기만 되거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되면 벌써 많이 좀 단단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잘 안 열리는데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탐방이 역시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목장에는 잘 안 왔지만 한 번 목장에 와서 맛을 보고 나면 목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장을 맛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매 학기마다 싱글 목장에 새로운 청년들이 탐방하니까 목장에 활력이 넘쳤다는 거죠. 이들이 탐방했다고 해서 다 정착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냥 탐방하고 안 온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 비신자들이 목장에 왔다 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솟고 활력이 솟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관계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전도 중심의 목장으로 체질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또 세 명이 오고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하면서 되네, 오네 이러면서 저희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목장에 정착한 사람은 소수였는데 이 소수의 대학생들이 목장을 경험한 뒤에 목장이 좋으니까 자기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목장에 대학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의 그 기도 명단에 없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목장에 가니까 좋더라, 너도 가자, 목자님 저희들 제 친구를 데려와도 돼요? 이러면서 자꾸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도 리스트에 없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목장에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젊어지고 일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세더라고요. 40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늙은이에 속하겠죠. 아주 중늙은이에 속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고요. 일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세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완전히 청년들만 구성된 찬양팀이 있고 또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헌신하니까 교회 사역이 굉장히 튼튼하고 활발하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청년들의 특징, 이 싱글 목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 목장들이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이 탄력이 계속한다는 겁니다. 한 번 탄력을 받으면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주변 친구들을 목장에 데려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지금 올 스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청년들이 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한번 탄력받으면 이거 굉장히 파워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도 문이 열리길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전라북도권 내, 특별히 전주권 내에는 종합대학이 많습니다. 전북대, 원광대는 익산에 있고요. 우석대, 교대, 전주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학들도 문이 열리기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시선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는 고3 아이들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로 발표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고3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3명만 교회에 남고 97명이 떠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교회에 남아있도록 잡을 수 있을까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보통 2박 3일 이렇게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서 실컷 교제하고 먹고 놀고 쉬고 이렇게 수능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트와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 진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직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 교수들을 초청해서 직접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거의 낭패되었고요. 또 그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목장을 탐방하게 해서 목장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아마 고3 아이들 중에 거의 다 목장에 정착을 다 한 것 같아요. 특별히 타지에 간 아이들도 여기 있다가 타지에 갔다가 또 방학 되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목장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이제 싱글 목장이 부흥하게 된 열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는 싱글 목장이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약 2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저희들은 싱글 목장이 10개고요. 대학 청년들을 합쳐서 120명이 넘습니다. 어떤 데는 훨씬 더 많기도 한데 어찌됐건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명이 좀 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 교회 출석 성도의 3분의 1이 되는 숫자거든요.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인데 3분의 1 정도가 청년 대학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 팬데믹이 온 이후에 싱글 목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이 전부 다 올스톱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싱글 목장들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1년 4월 18일까지를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6개월 동안 이 팬데믹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1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싱글 목장만 통계를 냈더니요. 목장에 등록한 사람이 32명, 예수 영접한 사람이 24명, 세례받은 사람이 7명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싱글 목장은 한번 탄력받으면 계속 간다는 거죠. 처음에 캠퍼스 사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2명, 어떤 경우는 1명 건지고 어떤 때는 1명도 건드지 못한 이런 참 처참한 것 같은 이런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우리 기도 리스트에 없었던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 번 탄력받으면 이게 잘 안 꺼진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또 교회가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싱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드리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거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두는 열매가 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우리의 계산에 없는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목장이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장에 한 번이라도 탐방하고 나면 목장을 바라보는 태도나 분위기, 반응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하고 직접 와봤을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장에 한번 오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네 번째 결론은 우리가 역시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사람을 대할 때는 꾸준하고 진실되게 하면 이 진정성이 통하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게임을 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라 그것도 마음이 열리는 과정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열리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년 대학 또 싱글 목장의 부흥을 원한다면 일단 고3부터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캠퍼스에 들어가면 캠퍼스의 중요한 사역자로 헌신하기 때문에 고3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싱글 목장의 부흥, 특별히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